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뉴스가 계속 강도가 세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됐죠. 우크라이나에서 비상사태 선포했다더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측에서 오늘 밤 이내에 공습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다더라. 근데 실제로 전달이 되면서 터졌잖아요. 푸틴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그러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선언했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무기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기 쓰면서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진입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무기 썼다는 얘기가 그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구나 이런 어떤 인식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압박감을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동부 지역에 대해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자연스럽게 접수하고 미국은 이제 거기에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이제 제재와 협상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2단계 정도에서 이렇게 봤는데 군사적인 어떤 행동이 개시가 되고 나아가서 이제 돈바스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공격이 단행된 것으로 현재까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쟁 상황에 대한 우려감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CNN에서 나온 건데 오늘 그러니까 폭격이 있었다라는 폭음이 들렸다라는 지역을 친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키예프 같은 데는 이제 여기 수도인데 그 인근 지역에서도 폭음이 들렸다, 폭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군사시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민간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만 타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말이 맞다라면 그냥 단발에 그치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조금 더 벌어지고 오래 기간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도 정비하고 나서 또 이제 반격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반격이 되면 이제 본토가 또 전쟁터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장도가 공격이 시작 그러면 이제 악재의 피크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긴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뭐냐면 오늘 키예프 지역 그러니까 수도에 어떤 실시간 CCTV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출근 시간대 시차 감안해 봤을 때 그때 어떤 이제 CCTV 찍은 거 동영상을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정상적이구나. 아직 그렇게 전쟁 분위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게 이제 강 건너 모습인데 이게 차가 길게 늘어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근 차 막힘이냐 아니면은 피난 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표면적으로는 키예프는 아직은 조용한 것 같다. 그래서 전면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조금 상황을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저점 매수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빠졌을 때 매수가 붙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들은 오늘 대부분의 어떤 증권가에서의 어떤 분석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군사적인 행동이 단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군사적인 행동이 까진 가지 않겠구나라고 단정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의 피크가 지나가고 이제 그게 반전이 되는 그런 통계들이 있었거든요. 역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을 때 당일에 한 1% 정도 빠지고 이제 평균 저점은 4.6% 정도 빠지고 근데 오늘 코스피는 그 절반 정도 바닥이 나오는 지점의 절반 정도를 한 방에 내줬잖아요. 근데 누적된 걸 감안을 해본다면 그 이상 이미 빠져버린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인 어떤 증권가의 분위기는 좀 이번에도 이거 자체가 주식시장의 그 바닥으로 이제 새로운 시황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충격받고 이제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아직까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례하고 이번하고도 좀 하락폭이라든가 이런 거 기간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도 일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한데 푸틴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정확하게 3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춘 듯이 3천억 팔았고 그 외에 이제 업종들도 이제 많이 팔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 반도체주 매도한 거를 보면서 오늘 블룸버그인가 거기서 이제 나온 게 SK하이닉스가 오늘 한국 증시에서 빠졌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격이 되면서
이제 특수가스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러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져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시황 설명할 때 하이닉스를 특징주로 이렇게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 매출 비중이 적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 우리나라 주요 수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제 외국인들이 당연히 이제 반응을 했고 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형태가 됐고 이러다 사실 좀 연기금이 나서주면 좋은데 뭐 우리나라 연기금이 언제 밥값했습니까? 어쨌든 연기금까지 매도가 되고 기관이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1조 2천억을 매수하는 뭐 이런 구조에서는 쉽게 시장이 올라가기는 어렵죠. 근데 그리고 옵션이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되게 많이 사가지고 저게 그냥 해지해 놓은 건지 아니면 1월 중순 때 대량 매도 나오고도 시장이 큰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지 좀 조심스럽다, 좀 찜찜하다라고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찜찜함이 현실이 돼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은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다 사들였어요. 예, 피크 대비, 그러니까 불과 3시 10분까지 4,000계약 넘게, 4,000계약 정도 매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과 몇 분 만에 5,000계약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낙폭이 좀 오버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 초반에서는 시장이 좀 선전하면서 예, 출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막판에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든 매도가 들어오거든 그 영향은 개장 초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일 10분 정도까지는 아마 선전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내일 나오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낙폭은 좀 과도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선물 세력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포인트로 보면 러시아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진짜 푸틴은 일단 침공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전쟁 중인 상황에서 적장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 서쪽 본토까지 공격을 이어갈 거냐, 군사시설 이제 부셔놓고 그걸로 끝낼 거냐, 이건 뭐 하루 이틀이면 우리가 알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돈바스 인근 이 지역만 끝내놓고 이제 크림반도하고 똑같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계속 지도 보여드리면서 자기네들이 접수해놓고 통치하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볼게. 그래서 우리하고 합치는 거 찬성에 반대해. 그렇게 물어봐서 오케이 찬성하면 이제 푸틴이 우리는 그냥 마음에 없었는데 저 사람들이 저래서 그냥 병합하는 거야. 이게 이런 그림으로 가고 이제 이걸로 군사행동이 끝나버리면 뭐 이번 어떤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번 어떤 상황 자체가 이제 매도의 어떤 정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타격한다 이러면서 뭐 군 병력을 동원을 해서 러시아군이 사망하는 사건을 핑계 삼아서 또 이제 서쪽까지 넘어가게 된다라면 뭐 충격이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어떤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하루 이틀 정도면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상징적인 종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지금 또 삼성전자가 5일 연속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제 하락 쪽 배팅을 되게 재미있게 보면서 연속적으로 3월 만기 때까지 계속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묻혔는데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3월 중순경에서 피크가 나올 거다 이런 어떤 시각들이 우세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모델 중에서는 다음 주 피크가 제일 모델 중에서 제일 빠르게 주장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피크가 나오려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7만 명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뚝뚝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 사례 보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쭉 떨어지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는 시점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온다라면 지정학적 리스크 쪽만 자꾸 쳐다보다가 이제 이쪽으로 좀 반전되는 이제 시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엔터주, 곡물 관련주, 특수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의 바로미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저쪽 리스크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산업들이 버텨지네 이렇게 되면서 돌아서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악재 정점은 지나갔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죠. 더군다나 코스닥 840포인트라는 자리는 신용이 터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이제 HTS 보여드리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그
코스닥 시장이 84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작년 말과 이번에 어떤 각각에서 한 번씩 건드렸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한번 건드리고 버텨서 돌렸고 또 여기서 이제 건드려서 돌렸고 이렇게 이제 버텨냈던 자리거든요. 이 구간이 버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용 관대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돌려서 나올 물량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깨고 내려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오후장 되면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용 물량이 또 터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840이 깨지지 않는지 여부 요것도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전략적으로는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그 TV에서 제가 전략으로 제시했던 거는 2650이었거든요, 코스피. 그러니까 2650, 이거 위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전후라고 방송에서 코멘트 했는데 자막은 저렇게 나갔는데 하여튼 저는 2650에서는 매수를 좀 붙여야 되지 않나라고 전략을 짰었거든요. 근데 이제 2650이 돼버렸잖아요, 오늘 종가가. 그러니까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84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 또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여기서 이제 좀 확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이라서 이 구간 좀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내용들 나오는 대로 수시로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